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그 서울 고법으로 넘어간 판결, 이게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하는 기사들이 지금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상으로 볼 때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대선 전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이 법 절차를 감안한 법 규정을 감안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이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출마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줄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최상목 탄핵안을 올리니까, 최상목 지금 이제 전 기재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대선판이 뒤집어졌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이죠, 이 한덕수 지금 후보가 광주 5.18 묘지를 갔는데요. 5.18 묘지를 제대로 지금 참배를 못하고 왔어요. 왜? 호남인들이 말이죠, 완전히 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호남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호남 시민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라. 그 정도가 되면 5.18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남용해 먹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5.18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5.18 민주화 의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의 참배, 과거에 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때도 참배를 막아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호남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여러분들도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실망을 시키지 말아라. 5.18 묘지를 가지고 정치 장사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리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박정훈 칼럼이 또 아주 지금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칼럼을 썼어요. 자, 그래서 박정훈 칼럼의 핵심 내용은요, 마지막에 멈춘 1.7%의 상업 기적입니다. 자, 왜 이재명 앞에서만 가면 법원이 절절매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의 칼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어제 있었던 이거 한덕수 권한 대행의 참배 방해 행위, 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측에서 말이죠, 이 대변인, 김소영 대변인이에요. 김소영 대변인이 관련 설명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첫 지방 일정으로 5.18 묘지를 찾았는데,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현장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참배가 무산된 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요, 한덕수 예비 후보는 민주의 문 앞에서 묵념만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를 큰 소리로 여러 번 애타게 외쳤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외친 얘기인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민주의 문은 활짝 열려야 한다.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한덕수 후보는요,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존경심 모두 우리 국민이 나눠야 한다. 예, 그리고 참배를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참배는 하지 못했지만 5.18 정신에 대한 한 후보의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
5.18 정신은 특정 정파나 세대를 초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이며 이를 기리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렇게 지금 김소영 대변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참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더 이상요. 5.18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광주 시민 모두가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요. 광주 시민들 중에서 이 5.18을 정치적으로 장사해 먹는 인간들이 많아요. 자, 그 단체도 일부 있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외신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외신들이 뒤집혔네요. 지금 외신에서는 한국 대선판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신이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만큼 외신은 뭘 보도하는 거죠? 외신은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 사실이 뒤집어진 상황, 충격적 전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말이죠. 그 우리 유튜브들이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제목을 탈 때 쓰는 게 뒤집혔다, 충격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대로 외신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정치판이 말하자면 희화화되고 있고 악마화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신,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AFP 통신 이런 데서의 보도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심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 그리고 최상목의 사임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다. 충격적 전개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 목마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 위기가 협상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쥐탑이었고 그 다음에 이 최상무의가 현장 협상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고 이것이 당장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최상복이를 누가 탄핵했죠? 민주당이 탄핵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만 하면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체가 이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우에는요. 한국의 임시 지도자, 즉 한덕수 총리하고요. 그를 대신할 사람, 이제 최상목이 되겠죠.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더욱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은요. 권한대행과 부총리의 사임으로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세워진 임시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워싱턴 포스트는요. 한국의 대선 판세가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뒤집혔다. 선두주자, 즉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으란 명령을 받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당연히 이재명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방탄을 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3일 선거는 이재명의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뉴욕 타임즈는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AFP 통신의 경우에는요. 현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2명의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외신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 출마, 그리고 최상목의 사퇴, 그리고 이재명의 그 유죄, 취재, 파기, 환송, 여기에 이런 거를 모두 다 싸잡아서 한국 대선판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정치적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전 판결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판결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항인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고 2일 당일 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고법의 사건 기록을 서울 고법에서 이제 접수했고 형사 7부에 배당을 했고요. 배당이 되자마자 이게 전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며칠씩 걸리는 건데 15일 첫 재판을 잡고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5월 15일 날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뒤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출석할 경우에는 진행을 한 다음에 당일도 결심이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그 법규에 따른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기일은 언제 지정하나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재판장 마음입니다. 속된 말로 엿장사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5월 말쯤에 2차 재판이 진행된다. 그래서 불출석 시에는 바로 골석 재판을 진행해서 당일날 결심을 하고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지금 요약을 하면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재판부가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파기 이번 환송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생하거나 아주 특단의 상황이 아닌 한 기존 대법원의 이 판결은 기속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형량만 결정하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내 대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잖아요. 그 이유는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 중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1심은요 가중처벌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을 시작으로 이재명 측의 양형 부당 변론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다만 대법원이 1심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현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유죄는 기정사실, 가벼운 처벌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 불출석할 경우에는 골석 재판을 진행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말이죠, 지금 15일 날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고 특별한 사정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하게 되는데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재명이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일은 송달 절차를 고려볼 때 첫 번째 기일 다음 5 내지 7일 정도가 될 것이다. 자, 물론 법적으로는요,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이나 선고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사건 종결 후 선고를 신속하게 한다라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결심 당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선고까지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2, 3주 뒤에 선고하는 게 많지만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논란이 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 고법은 대선 전에 끝날 수 있겠죠. 5월 중순이면. 그런데 여기 이제 서울 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재상고할 것이다. 그러면 재상고라고 하는 것은요. 파기환 선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되고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 측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갖다가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는 최소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서 말이죠. 첫 재판이 15일로 잡혀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래서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과연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까지 다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관건인데, 자, 7일 걸리고 그 다음에 또 10일 이유서 걸리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를 최대한도로 땡기면 6월 3일 이전 선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적은 또 일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지나버리는데요. 지금 박정훈 논설위원회 이 칼럼, 요거는요, 아무래도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는요, 이번 중앙일보 이 사설을 보면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제목의 지금 이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우리 국민은 유죄를 예약해둔 후보와 계엄 사태를 초래한 정당 후보를 두고서 차악을 따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런 지금 사설을 싣고 있고요. 이번 대법 판결 중에 의미 있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 요 판결 내용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라는 표현이 18번이나 나오는데 2심 판결이 얼마나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으면 이렇겠나. 지금으로서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엉터리 2심 판결이 사실상 이재명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2심 판사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책임의식은 있나?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버스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요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심 판사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뒷거래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제2의 이런 최은정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